이번에 중국의 어느 자동차 매체에서 아주 엄청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각종 전기차의 영하 온도 주행 성능 테스트인데요. 자그마치 34가지 종류의 전기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는 100종류가 넘는 전기차가 팔리고 있는지라 전부 다는 못 가져오고 34종류만 테스트한 건데요. 그래도 대륙답게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해당 테스트를 진행한 업체는 동처디라는 중국 자동차 전문 매체입니다. 물론 한국처럼 일반적인 자동차 매체가 아닌 자체 서킷을 가지고 있고 축구장보다 더 큰 자동차 테스트 실험 기지도 갖춘 초거대 매체입니다. 참고로 중국은 이런 자동차 전문 매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구도인데요. 제가 지난번 올린 BYD 전기차와 SKI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충돌 실험도 해당 업체에서 진행한 겁니다. 이번 테스트도 일부 주행 테스트 제외하고는 해당 업체의 자동차 전문 테스트 구역에서 진행했으며 테스트를 진행한 지역은 해당 업체의 내몽골 기지로 40만 평방미터의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본에서는 총 9가지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영하 20도인 환경 속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테스트는 영하 20도에서 새벽 내내 방치해 두었다가 아침에 차 시동을 켜보는 테스트입니다. 전기차는 테슬라처럼 도어 손잡이가 히든식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 많고 배터리도 영하 20도 이하의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어 있으면 에너지가 많이 손실되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진행한 건데요. 첫날은 다행히도 모든 차량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날 중국 림 모델의 C11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도어가 고장이 나서 전혀 닫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C11은 도어가 닫히지 않는 상태에서는 D 드라이브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C11은 더 이상 테스트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름 90kW의 대용량 배터리를 지닌 전기차라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나머지 차량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차 종마다 떨어진 배터리 용량이 다른데요. 새벽에 대략 10시간 방치한 후 지켜본 결과 배터리가 가장 많이 떨어진 차량은 폭스바겐의 ID4X였습니다. 자그마치 64km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ID3는 고작 6km밖에 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ID6X는 35km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ID 시리즈의 배터리를 제어하는 컨트롤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네요. 실험을 진행한 차량 중 폴스타2는 유일하게 배터리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으며 한국 SKI 배터리를 탑재한 아크폭스-T는 3km 감소, 테슬라 모델3와 모델 Y는 각각 8km와 21km 감소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BYD 한 EV가 고작 3km 감소한 건 의외이네요. 이렇게 전체적인 테스트 결과를 보니 현재 출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전기차의 열 관리 시스템은 이미 상당히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테스트는 전기차 오너라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제 주행거리 테스트입니다. 배터리는 영하인 상태에서 화학 활성이 낮아집니다. 게다가 겨울철에 에어컨을 틀면 여름에 틀 때보다 에너지가 훨씬 많이 소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실험에 참여한 전기차의 평균 주행거리는 200에서 300km였습니다. 총 34대 차량 중 오직 2대만 300km 이상을 주행했네요. 일단 이번 실험에 참가한 전기차 중 가장 저렴한 차인 우링 홍과 미니 EV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고 103km를 주행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리튬 인산철을 탑재한 모델 3는 200km를 주행한 반면 그보다 공차 중량이 훨씬 무거운 홍치 EHS9과 아우디 e-tron은 더욱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BYD 한 EV와 하이파이 X 그리고 지리 자동차의 기하 C만 봐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한 EV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결과를 보아하니 겨울철에는 리튬 인산철이 확실히 3원기 배터리보다 주행성능이 더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차량 가격이 높다고 해서 실제 주행거리가 더 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2,700만원짜리 아이온 Y가 실제로 280km를 주행한 반면 6,500만원인 모델 Y 롱레인지 버전은 279km를 주행했습니다. ID3는 160km를 주행하였고 이는 1,400만원인 키위 EV보다도 주행거리가 짧았습니다. 각 차량의 더 구체적인 주행거리 실험 내용은 추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실험, 바로 전기차 충전 속도 실험입니다. 사실 주행거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충전 속도이죠. 특히 영하 20도 이하의 환경에서는 충전 속도도 정상 수준이 안 나올 텐데요. 이번 실험은 모든 차량의 배터리를 30%로 맞춰놓고 저녁 내내 둔 다음 아침에 충전을 하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고속 충전 기능이 없는 우링 홍과 미니 EV를 제외하면 마우주인 키위 EV와 나타 V 이 두 차량만 충전 실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충전기를 전기차에 꼽으면 차 내에서 배터리 온도를 저온까지 상승시켜야 하는데 이 두 차량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결국 시내에 들여서 배터리 온도를 상승시킨 다음에서야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충전 시 사용된 충전기는 120kW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속 충전기이며 모든 차량의 30%에서 80%까지 충전 시 걸린 평균 속도는 5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충전 속도는 46.8kW였는데요. 여기서 대단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충전 속도와 차량 가격이 정비례한다는 것을요. 1,800만원에서 3,700만원 사이인 전기차들의 평균 충전 속도는 60분이었습니다. 3,700만원에서 5,600만원 사이인 전기차들의 평균 충전 속도는 51분이었으며 5,600만원 이상인 전기차들의 평균 충전 속도는 48분이었습니다. 특히 차량 가격이 1억이 넘는 홍치 EHS9는 32분 만에 충전을 완료하였으며 포르쉐 타이칸과 모델 Y는 동일하게 37분이 걸려 공동 2위가 되었습니다.
마버 R이나 샤오펑 P5 같은 경우 충전 시 에어컨 작동이 안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두 차량 모두 충전 속도는 빨랐지만 차 내부는 냉장고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머더3는 충전구가 자동으로 안 열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번 충전 테스트를 통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차량이 비쌀수록 충전 속도도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억이 넘는 차 하이파이 X 또한 40분 이내로 충전을 완료했으며 링컨코 001과 타이칸도 40분 이내로 충전을 완료했습니다. 차량이 비쌀수록 충전 관련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요 몇 년간 전기차 기술은 이미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160kW인 초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1000km 주행 가능한 아이온 LX와 하이파이 X 40kW 배터리 버전을 실험에 참여 안 시킨 건 매우 아쉽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매체에서는 이 밖에도 눈길 제로배 테스트, 눈길 무스 테스트, 눈길 장애물 회피 테스트 등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관련 내용은 나중에 기회되면 정리해드리겠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